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이틀 전에 발표된 최악의 고용집회에 당정청이 휴일에 급히 얼굴을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수정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은 박유영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인 일요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 여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사령탑이 총출동한 건데 기념사진 촬영도 생략한 채 반성부터 내놨습니다. 6개월째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천 명 늘어난 데 그쳐 8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어 고용 쇼크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용 상황이 정상 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조선업 등 주력 업종들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올 연말이면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청은 무엇보다 400만 명 넘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지원책을 고용대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당정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근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추가 재정 투입과 일자리 예산 확충, SOC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규의 기자 보도를 듣고요. 경제정책 이대로 좋은 것인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당정청이 꺼내든 카드는 추가 재정 투입입니다. 당장 추경에 더해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올해 추가로 추진합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도 늘립니다.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19조 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예산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최소 21조 원으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단박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책 수정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하시고. 고용위기에 대한 공감대 속에 당정청이 급히 한자리에 모였지만 대책도 방향도 어느 하나 명료하게 결론 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두고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에 모두 모였습니다. 방문단은 내일 아침 금강산으로 가서 북녘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오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측의 이산가족 1차 방문단이 하나둘 속초로 모입니다. 등록 시간 2시간 전부터 모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고 북측 가족들에게 전할 선물도 한가득입니다. 방문단 가운데 최고령인 101살 백성규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줄 선물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름옷, 겨울옷, 박하, 신발이 30개, 없는 거 없이 다 샀어. 70여 년 전 부모님 사진조차 가져오지 못한 김병선 할아버지는 북측 조카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겠다는 것이고 부모님 사진을 이번에 보내드리는 소원입니다.
대부분 고령으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지만 가족을 만나겠다는 의지만큼은 강합니다. 이산가족 등록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등록을 마친 가족들은 들뜬 마음으로 북측의 가족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금강산으로 향하는 방문단은 오후 3시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납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이산 가족들은 헤어진 지 60여 년 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지 감히 예상하기도 어려운데요. 속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가족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재원 기자. 네, 89분의 이산가족분들이 모여있는 속초 한화리조트입니다. 네, 이제 저녁 8시가 다 돼가는데요. 가족분들 지금 어떻게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산가족분들은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리조트 건물에서 저녁 식사를 막 마쳤습니다. 동반한 가족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 이 이산가족분들은 방북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측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통일부 등 당국은 조금 뒤부터 개별적으로 객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이산가족 분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내일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이산가족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 예정입니다. 네, 황 기자, 이산가족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연이 있다고요. 네, 이번 방문단 중에 유일한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92살 이금섬 할머니입니다. 조금 뒤 이제 이금섬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할머니는 남측으로 오는 피난선에 자신은 오를 수 있었지만 줄이 너무 길어져서 남편과 아들은 피난선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65년 동안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나 탁 태우고는 끊어졌잖아. 어제는 못 간다 하고 그때는 진짜 한심했지. 진짜 막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지. 이렇게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이번에 89분 중에 7분만이 부모이고 그리고 북측의 자식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뒤부터는 이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대비해서 각 객실마다 돌아다니면서 회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MBN 뉴스 황전입니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한 남성의 토막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신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등산객 출입이 잦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후문 쪽 수풀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경 이곳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비닐봉투가 좀 묶었던가 한 걸로 요거만한 게 거기 있더라고. 수풀 속에. 발견 당시 남성의 시신은 머리와 몸통 등이 분리돼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었고 이를 발견한 인근 서울대공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풀 지금 헤쳐져 있는데 그대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봉투도 그냥 쌓여져 있는 상태. 시신은 부패가 심했지만 백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문 확인 결과 시신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비닐봉지에서 시신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지나간 차량 위주로 수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은 내일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해당 50대 남성의 주변부터 수사해 용의자를 특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항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지은 씨의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 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성관계 후 김 씨가 안전지사와 함께 와인바를 방문한 점, 김 씨가 주변인들에게 계속 안전지사를 좋게 평가하는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안전지사의 위력 행사 입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위력을 행사한 적이 다른 케이스에서도 있었다든지 꼭 김지은 피해자분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객관적 증거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검찰은 사건 이후 김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1심 법원 판단을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인바 동행 등 일부 행동만 놓고 김 씨가 안전지사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성범죄 피해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김 씨의 주장을 보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조폭을 동원해 댓글 기계를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김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드루킹 김동원 씨는 한 언론사에 보낸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를 밝혔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된 댓글 기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아가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측이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한 대에 500만 원가량 하는 댓글 기계 200대를 사들였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운용을 맡겨 모두 30억 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겁니다. 이 같은 드루킹의 구체적인 진술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자유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경수 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후 특별한 소환 조사 없이 압수물 등의 자료를 검토 중인 특검팀은 오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5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번 주 초에는 연장 요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기운이 돌면서 좀 살 것 같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나들이 인파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내일부터 폭염이 또 온답니다. 태풍 솔릭도 주 중반에 올 전망이고요. 이번 한 주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서동균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태풍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어제보다도 더웠지만 한풀 꺾인 더위에 서울 명소 곳곳이 시민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청계천에는 막바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몰렸고 주말이고 해서 날씨도 좀 선선해져가지고 바람도 좀 세게 하면서 청계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남산에는 가족과 연인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여름휴가 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기온이 낮아 좀 떨어져서 훨씬 시원하고 좋네요. 하지만 시원함도 잠시, 내일부터는 다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면서 무더위는 오는 수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상청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상륙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물과 안전사고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고민했던 서울 균형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해서 강남과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29일간의 옥탑살이를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배웅을 나온 동네 주민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옥탑방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어요. 시장님이
저희 동네 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 동네가 좋아질 것 같고. 옥탑에서 나온 박 시장이 내놓은 전략은 강북 우선 투자. 강북의 인프라를 개선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1조 원 규모의 특별 회계 재정을 마련해 강북 지역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면목선과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비강남권 경전철은 오는 2022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강남권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통과 주거 환경 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재정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주민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자신의 임기인 2022년 안에 주요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박 시장은 올 겨울에는 금천구에서 옥탑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보그너 MBN 여자 오픈에서 김보아 선수가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구름같이 몰린 많은 갤러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스타들의 멋진 샷을 보려고 구름 같은 갤러리가 몰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렬. 갤러리는 선수들의 그림 같은 샷엔 열렬히 응원했고 실수할 때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했습니다. 요만큼이야. 갤러리에 보답하듯 선수들은 명승부를 연출했습니다. 지난해 6관왕에 오른 이정은과 무명인 김보아는 최종 합계 9언더파 동률을 이뤄 대회 첫 연장 승부를 펼쳤습니다. 모두 3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가운데 이정은이 롱퍼트에 실패한 반면 김보아는 침착하게 버디에 성공해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데뷔 5년 만에 감격스런 첫 우승입니다. 좀 연장전이 덜 떨리고 해서 제 실력이 나온 것 같아요. 나도 해냈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년 연속 우승을 노린 슈퍼루키 최혜진은 김보아의 네타 뒤져 상금선두 오지현과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6번 열린 동안 한 번도 연속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번 대회는 가장 치열한 대회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과 목포의 아침 기온 25도로 오늘 밤 사이에는 3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34도, 전주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제19호 태풍 솔릭은 강한 세력을 지닌 중형급의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수요일 제주도 부근을 지나서 목요일 오전에는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의 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 22도, 낮에는 29도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기 전인 수요일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강화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간밤에 야반 도주 사건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누가 도망쳤어요? 사람이 아니고 폭염이 도망. 아, 폭염이요? 그렇죠. 근데 폭염이 예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의가 없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름 내내 우리를 괴롭혔으면 도망칠 때 도망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인사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폭염이 온다고 하잖아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 동생이 올 것 같으니까. 그 동생 모쪼록 좀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30분 부지런한 MBN 뉴스발 마칩니다. 행복하십시오.